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놨습니다. 이 중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출산부담 경감 등 이 저출산 대응 노력 확충 방안 중에 하나로 혼인 시에 결혼자금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하는 2023년 세제 개편안에 결혼자금 증명서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런 것들이 논의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출산율이 아주 저조하고 출산율의 전제 조건인 결혼율도 사실 엄청나게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감소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누가 봐도 사회적 이슈라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당연히 이 통계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자금을 보태주는 게 국가 차원에서 맞는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악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정책이 많지만 결국 결혼에 대해서는 이 국가 차원에서는 약간 민간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상반기에서는 경제정책 방향 때 이 성년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전반적으로 다 확대하겠다라는 약간 제스처였었는데 네. 지금 바뀐 거는 좀 더 그 범위를 좁혔죠. 혼인 시 결혼 자금으로만 좁혔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결혼율도 좀 높이고 출산율도 좀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결혼들을 많이 요즘 안 하다 보니까 결혼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도 많은 부모가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좀 보태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에 따른 주택 취득 자금 소명서를 통해서 조사도 제법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나오게 된 배경에 저는 두 번째로 이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사실상 아직까지도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사실 그 자녀가 좀 넉넉하게 그리고 결혼도 잘 해서 살림을 잘 꾸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 전세금이든 아니면 결혼자금들을 주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보태줄 때 이에 따른 이제 주택을 만약에 취득을 한다 그러면 주택 취득자금 소명서를 통한 조사도 제법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주택취득자금 소명서에 대해서 이걸 작성해야 되는 범위가 뭐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그 외 지역은 이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이 계획서를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을 했을 때 대부분 소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대부분 신혼부부들입니다. 네.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벌었던 소득에 비해서 그 주택의 가격은 너무 월등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간극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간극에 대해서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좀 도와준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소명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소명이 왜 원활하게 안 되고 결국은 증여세 추징을 일어나거나 아니면 실거래가가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조사가 한국부동산원 그다음에 시군구청 네. 그 국세청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다양한 이제 말 그대로 사회적 소비를 좀 줄이고자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 차라리 이 금액을 좀 높여주자. 그러니까 현실화를 좀 시켜주자. 전세 자체가 1억 원짜리가 이제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가액이 많이 올라갔으면 뭐 전월세 신고제든 아니면 주택을 취득하든 간에 다양한 소명에서 그 의무를 좀 해방시켜주자라는 게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 정도까지 상향을 해줄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에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얼마 정도까지 주는 게 합리적인 건지 어떻게 우선은 보십니까? 지금 다양한 보도 자료에서는 뭐 1억 원 아니면 1억 5천만 원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걸 주로 다루는 세무사의 입장으로서 한 2억 원까지는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남편이 2억 원, 그러니까 새신랑이 2억 원, 새신부가 2억 원을 받게 되면 각각 2억 원씩 4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최근에 제가 뭐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그 약간 예고편 같은 걸 봤었어요. 네네, 2억 9천으로 시작하는 예능 제목이었는데 네, 가장 이제 결혼했을 때 찬란해야 되는 그 턱시도와 그다음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갯벌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 그거더라고요. 예비 부부 열상이 서바이벌을 해서 1등을 하면 그 결혼 평균 비용인 2억 9천만 원을 상금으로 주는 예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참 좀 씁쓸하다라는 열심히 뛸만 생각이 하네요. 들죠. 근데 상금이 크네요. 예. 근데 그 상금의 2억 9천만 원이 2022년도 결혼 평균 자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만 원으로 거의 4,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껑충 뛰어버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결혼 비용이 좀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이 금액을 다 주진 않을지언정 어쨌든 한도를 높여놓는 거는 상당 부분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보는 게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에 보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3천만 원이었다가 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이 줄 때 5천만 원으로 늘어난 게 2014년 1월 1일입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10년이 돼가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거의 10년간 지금 3천만에서 5천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결혼시 이제 결혼 자금에 대해서도 한 번에 법이 입법이 되고 나서는 그 공제 액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2014년도에 결혼 평균 비용이 참고적으로 2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 많이 안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아주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한다라면 이제 개정이 쉽게 되지 않는 바를 좀 떠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좀 미래에 대해서는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결혼 자금이 똑같이 4천만 원씩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2억 원씩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아, 그 금액으로도 결혼 자금이 부족해지네라는 사회적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에 들어가는 그 전세 자금 뭐 이런 허용 범위가 전세 자금 정도인지 주택 마련 자금 이 정도인지 아니면 뭐 또 주택이나 명품 그런 혼수까지 다 들어가는지 결혼 자금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까지 구분을 하게 되면은 사후 관리가 과세관청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혼인 이후에 뭐 제도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혼인 이후에 일회성에 한해서는 뭐 몇 년 이내에는 증여재산 금액을 받았을 때 그냥 그 목적에 상관없이 인당 뭐 2억 원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 그 목적까지 정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오히려 사회적 현상적으로 이제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뭐 생기고 명품 혼수는 제외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게 되면 블랙마켓을 또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악용을 분명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사회적 문제는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결혼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사실 고소득층만 혜택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제도를 말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제도를 결국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여력이 안 됐을 때 못 받는 청장년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자금이 안 돼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무슨 소용이 사실 있겠냐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위화감을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제 한도 자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 그대로 처음에 생각했었던 성인 자녀에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증여재산 공제를 높여준다거나 그런 식의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하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정부 목적은 어쨌든 지금 혼인을 하게 됐을 때 결혼 자금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늘림으로 인해서 혼인율을 높이시고 싶은 생각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게 이제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드라이빙 때문에 그러게 가는구나. 그리고 추후에 그냥 일반적인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 제도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측되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명품을 사거나 이런 제도의 악용이죠. 네. 다양한 제도의 악용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용처까지 따지는 게 과연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사한 제도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5억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
5억 원까지는 영원히 되죠. 아, 5억 원의 창업의 증여재산 공제를 경우는 해주고 5억까지. 네. 그리고 30억 원까지는 10%의 낮은 세율에 이제 증여세를 매기는 그런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창업에 대해서 그 자금을 정말 썼는지 매년 사실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보고를 한다 그러면 피곤할 것 예, 같습니다. 상당 부분 그 피로도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도의 악용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혼일 때만 분명히 이 제도를 해줄 건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결혼하고 증여받고 이혼했을 때 네, 그러니까요. 3일 만에 펼쳐지면 그래서 어떤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결혼 범위에 대해서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까지도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던 또 기사나 제가 생각했던 제도는 뭐냐면 세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날짜를 정해놓거든요. 네. 그러면 7월 말에 세제 개편할 때 이 제도가 나오면은 분명 24년 1월 1일부터 결혼한 사람에 한정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 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3년에 결혼한 사람은 억울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말 그대로 법률혼에 대한 신고를 네. 12월 31일 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상징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차이 때문에 그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혼이 이후에도 뭐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생 일에 한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공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혼하고 나서 또 재혼을 할 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한번 일회성에 대해서 그 적용을 결국은 해야지 제도에 이제 편리함이 좀 생길 것 네, 같고요. 이혼율도 높다 보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생각되는 이제 제도의 이제 어려움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후 관리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를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1, 2년 안에 했을 때는 그 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사후 관리 요건으로 그 공제를 받고 나서 뭐 1년 이내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창업 자금에 대한 공제 같은 경우는 창업에 쓰지 않았을 때 사후 관리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명확한데 네. 이혼이라는 거는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네. 정말 변수가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관청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악용해서 혼인 신고하고 그리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이혼을 하는 해버린다.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거까지 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탈세가 되는 액수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없길 그쵸. 바라는데.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산의 복잡함이 있어요. 이미 성년에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줄 수 있는데 혼인시 결혼자금은 그러면 따로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공제랑 합쳐서 계산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계산의 복잡도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변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자금 공제 한도 상향을 하는 개정 시기 언제 개정이 될까요? 매년 이제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기 때문에 당연히 이 7월 말에 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얘기했던 바들을 여기다 투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차관님께서 경제정책 방향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결혼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면 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여론의 이제 반응을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짜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열연 수렴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공제 액수도 좀 높여줘서 뭐 결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덜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것에 관련된 그 세무조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혼부부들이 사실 조금 지원받아서 결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세무조사니 이런 게 나와버리면 그 피로도가 너무 클 거고 과세관청도 업무도 괜히 엄청난 양이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좀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10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넉넉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